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황금 연휴에 19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잠복기인 2주 동안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고강도 방역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반납한 렌터카 내부를 소독약으로 꼼꼼히 닦아냅니다. 황금 연휴 기간 차량 가동률이 90%까지 상승했던 이 업체는 연휴가 끝나자 손님들이 반납한 차량을 소독하느라 분주합니다. 황금 연휴가 끝난 시점에서 반납은 이제 거의 한 80대에서 100대 사이는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님들도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해서 소독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9만 6천여 명. 많은 인파가 제주를 찾으면서 제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다른 지역들과 달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 등 공영 관광지 29곳도 2주 더 문을 닫고 재개관을 준비하던 제주도 문예회관 등도 개관을 취소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과 JDC 항공우주박물관 등 몇 곳은 문을 열었지만 발열 체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관람에 한해 사전 예약으로 입장객 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유일하게 여기만 지금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지금 같이 나온 거예요. 해외에서도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특히 중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2주 정도는 저희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가족 단위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하루 800명 정도 지금 예약돼 있고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쪽은 전부 다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도는 연휴 뒤 잠복기가 끝나는 2주 동안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대 고비로 보고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오는 19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도 다른 지역처럼 생활 방역 체제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오는 8일부터 고3 학생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선제적으로 실시됩니다. 우선 검사 대상은 14일 내 다른 지역 방문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검사는 등교 전 설치해야 하는 자가 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통보한 뒤 관할 보건소가 검체 채취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보건당국은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4.3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불타는 마을과 총소리, 가슴에 총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난 할머니는 지금도 불안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70년이 돼도 이게도 아팡 이거 집박집박 일 못하고 놈의 일도 못하고 그냥 버도 걸어만 댕기면서. 제주 4.3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18,000여 명.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와 신체 재활, 운동 치료실 등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8명이 배치됐습니다. 시설 프로그램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4.3 관련자와 과거사, 국가사업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이렇게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보다 집중적이고 사실 전문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될 겁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되기는 광주에 이어 두 번째. 국립센터 승격까지 시범 운영은 제주 4.3 평화재단이 맡았고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도민들의 응어리와 멍해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00제곱미터의 협소한 공간과 고령자를 위한 이동 치료실 운영 등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들의 차를 이용한다든가 해야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별로 찾아가는 치유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세기 넘게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괴롭히는 4.3 트라우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빌라 화재로 숨진 일가족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서호동 빌라 화재로 숨진 40살 A씨 등 일가족 4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화재로 인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불이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가스레인지와 후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의 도로폭을 줄이라는 환경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달부터 확장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청도 확장공사가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근처의 하천을 조류 전문가가 찾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희귀한 새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So strange to understand how important this area is and then just to continue the road widening as if this area had no value at all.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도로폭을 유지한 채 확장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자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청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완벽하게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반대 측 의견도 듣기 위해 오는 13일 비자림로 시민 모임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하겠다며 제주도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이 주최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이 도로의 안전성과 이 생태적인 어떤 조화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자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문가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며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청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환경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가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만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오는 12일부터는 민박을 운영하려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서귀포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만 민박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감귤 밭이며 임야 등지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우후죽순 조성돼 왔는데요. 최근 제주에 LNG 발전이 시작된 데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력 판매 가격이 크게 떨어져 태양광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에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이기열 씨.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정부와 제주도의 말을 믿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시설했지만 요즘은 대출 원금을 갚기도 빠듯합니다. 태양광 수입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파는 전력 판매 가격에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을 더해서 나옵니다. 한때 1kWh에 245원까지 올랐던 전력 판매 가격이 지난해 152원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11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식처럼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기준 가격을 밑돌아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RCX 가격이 싸다 보니까 휴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S&P만 갖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원금이란 이자 갚을
받지 못할 때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앞으로 전력 판매 가격이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느는 데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태양광 발전소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REC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이 경쟁력, REC에 대한 가격 경쟁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는 300메가와트로 전체 제주도 전력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허가받은 물량도 100메가와트를 넘고 있습니다. 섣부른 태양광 투자보다는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지난달 비가 내린 날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 제주 지역 강수 일수는 5.5일로 196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평년 10.3일과 비교해 4.8일이나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저 강수 일수는 1993년 4월에 기록한 6일이었습니다. 강수량도 82.1mm로 역대 최저가 8위에 올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분유를 먹인 뒤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태어난 지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술을 마시며 바닥에 방치해 분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엎어져 있던 딸이 흡인성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영희 미래통합당 제주도 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 헌장과 학칙의 재개정, 학교 급식, 교복, 체육복 선정, 그리고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학운위에서 학교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학생 대표가 운영에 참석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제주시 가축시장이 석 달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시는 축산농가들이 출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휴장했던 제주축협 가축시장을 내일부터 다시 개장합니다. 가축시장 소독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 상인이나 농민, 방역복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 두 차례 열린 경매에서 한우 185마리가 평균 178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최근 1년간 제주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돼 고사한 나무는 4만 6,200그루로 1년 전에 비해 44% 감소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으로 인한 고사 목수는 2014년 5월부터 1년 사이 54만 4천 그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북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제주도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인재 양성 등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의 효과성 등을 심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